네, 민병 감독의 영화 터치.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네요. 영화 보이는 라디오, 일명 또 힐링 영화. 그리고 함께 이 자연의 위대함과 자연의 그 선물을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밖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새소리와 공기 흐름을 혹시 들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 저야말로 이런 노력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아주 저는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함께 즐겨주시고 함께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께 선택할 영화는 영화 보이후드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영화가 나온 이후에 제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가장 혁신적이고 충격적이면서 그리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 수 있나? 또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도 영화가 되는구나 라고 느꼈던 정말 뭐 절대절명의 영화였습니다. 성장에 관한 영화, 그리고 이런 게 숲도 같이 성장을 하듯이 우리 인간들도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성장에 관한 영화로 오늘 주제가 또 성장이다 보니 이 보이후드 영화를 이렇게 한 들판에서 멀리 평원이 내다 보이고 바다가 보이는 이 곳에 와서 영화 보이후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로 이뤄낸 단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죠. 소녀는 어떻게 어른이 되는 것일까? 6살 아이와 그의 누나, 그리고 싱글맘인 올리비아가 텍사스에 살고 있습니다. 아빠가 에다노크죠.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 메이슨과 사만다를 데리고 캠핑을 가거나 야구장에 데려가며 친구처럼 놀아주곤 합니다. 뭐 우리의 일상이 거의 그렇듯이 이들의 일상도 아주 평온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일 때문에 친구들과 헤어져 계속해서 낯선 도시로 이사를 다녀야 하는 어린 아이 메이슨이 있습니다. 외로운 나날을 보내며 점차 성장해 갑니다. 바로 성장해 간다는 이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시련을 거쳐 껍질을 깨고 어른이 된다는 공식은 이야기 세계에나 존재하는 환상입니다. 먼지처럼 숱한 매일이 쌓여있는 순간 뒤돌아봤을 때 자신이 지나오는 길에 쓰러져 있는 일상이란 엄청난 수의 도미노 행렬을 발견하는 법이죠. 보이후드는 그 지난한 과정을 촘촘히 이어붙인 일기장 같은 영화입니다. 무려 13년간 이 가족들을 추적하고 이 가족들의 성장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13년 동안 영화를 찍었다는 것 자체도 믿기지가 않지만 그것을 촘촘히 이어붙여 일기장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결과 제6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리고 6살 소년이 실제로 18살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따라가는 프로젝트입니다. 12년 동안 매년 만나 15분 분량을 촬영한 영화에는 소년 메이슨이 대학을 들어가는 18살까지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민병훈 감독의 영화 터치. 오늘은 자연의 숲에서 성장의 영화 보이후드를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같은 배우, 제작진들과 함께한 소년이 어른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보이후드입니다.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신작이죠. 6살 소년 메이슨이 18살이 되는 12년간의 가족들을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인생과 일상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 다룬 영화이기도 합니다. 감수성을 지닌 소년 메이슨이 있죠.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을 통해 그만의 생각과 철학 그리고 감성을 키우며 홀로 세상에 발을 내디는 어른이 될 준비를 합니다. 바로 이 영화는 그가 성장하는 시간을 따라가며 그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이를 지켜보는 우리들과 함께 메이슨의 경험이 과연 나의 어렸을 적 경험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어린 시절에 관통하는 이야기가 참 아름답고도 슬프기도 한데요. 저만 해도 이렇게 어렸을 적 추억을 하면 아름다운 감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처받았던 일도 많고 또 가족들에게 서운한 일 혹은 친구들과 불화를 겪었던 일 그리고 실패와
눈물이 이렇게 뒤범벽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일상화돼 이게 정립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를 추억하면 항상 좋은 일,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나아가는 힘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우리의 과거 이야기가 기억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자세히 해보면 슬픈 일도 반, 기쁜 일도 반, 이렇게 반반 정도 섞여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그대로 담아냈는데, 주로 그 성장 과정 안에서 그 아이의 굉장히 깊고도 상처받은 일, 그리고 소심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가족과 불화를 겪고 있는지 그 내면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그냥 한편의 서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일기를 써내가는 그런 아주 좋은 영화의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인물들 역시 성별을 불문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 변화를 겪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며 각자가 살아온 삶을 반추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로 이뤄낸 특별한 성장기인 영화 보이ಹು드. 여러분들의 성장이 어렸을 때 성장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어른의 성장까지도 반추할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60이어도 우리는 성장을 하고 있죠. 70이어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한 일화가 있는데, 한 할머니가 70세 노인이 글을 못 읽으시니까 할머니가 글을 배우겠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이미 다 늙었는데 뭐토록 글을 이렇게 어렵게 배우냐. 근데 그 할머니는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배우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100세까지 사십니다. 근데 70세에 만약에 글을 배우셨다면 30년간 굉장히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운도 거머쥐었을 텐데, 우리가 70이면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의 성장까지 이어붙일 수 있는 그런 성장에 관한 영화가 보이후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민병 감독 영화터치 영화 보이후드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했을 삶의 작은 순간들을 있죠. 그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아마 공감을 불러일으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상처들이 있죠. 근데 우리 유년기의 상처들과 형태는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첫 번째는 가족들로부터, 두 번째는 친구와 그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죠. 감독은 이전 작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에서 자신이 어떤 유형의 감독인지를 사실은 각인을 찍었죠. 근데 이 감독이 이렇게 비장의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비포 선셋, 비포 선라이트 같은, 미드나잇 같은 그런 멜로 영화의 주무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성장에 관련된 오래된 집착과 그리고 노력과 이 형태로 만들어진 영화를 사실은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었죠. 에단 호크는 보이후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의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우정, 그리고 신뢰를 드러나면서 2014년 가장 주목받는 또 하나의 기적을 일으켰죠. 저는 영화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뒷이야기를 들으면 감독과 배우가 굉장히 서로 신뢰를 하고 서로 믿고 그리고 한 팀이 되어서 여전히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형태를 보면 굉장히 부러움과 함께 존경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감독과 배우는 사실 일로 만나기 때문에 일이 끝난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 우정을 쌓기란 쉽지가 않죠. 예, 저는 대부분 그럴 것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외국이나 국내 소수지만 이렇게 몇몇 감독들과 배우들의 이렇게 우정을 이렇게 보긴 하면 참 저는 그런 부분들이 성장으로 가는 그 인생의 관통로를 잘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아름답게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불확정하죠. 12년간 영화를 찍는다라고 하는 거는 12년 동안 그 배우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들이댄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매달 15분씩 20분씩 그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거의 배우들로서는, 그리고 감독으로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일상을 거의 드러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저는 이런 신뢰의 바탕, 그리고 배우와 감독의 공고연한 자신들의 우정, 그리고 영화를 향한,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런 성장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이 함께 성장하고 자신의 성취를 그리고 성장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준다는 아름다운 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영화의 성취도 있지만 그 인간이 엮어내는 인간적인 성취가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보입니다. 제주의 그 평원에 있는 한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장소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의 성장과 함께 자연의 성장, 그리고 이 카메라 뒤에 너머에는 지금 제가 정말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런 숲도, 그다음에 평원도 있는데 지금 이제 개발의 몸살로 큰 펜스가 쳐져 있고, 그리고 대규모 아마 무슨 단지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참 답답합니다. 네. 이 자연의 성장을 우리 인간이 너무나 멈추는 건 아닌지, 너무 훼손하는 건 아닌지 우려뿐만 아니라 참 이 자연 앞에 참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그리고 이 숲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즐기는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온전히 그대로 되돌려줘야 되는 사명과 의식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에 관한 주제로 성장에 관한 영화 보이우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화의 기법과 형태 중에 좀 제가 놀라운 점이 있어요. 시간이 초점된 관습적인 영화는 살짝 많습니다. 그리고 사건 그 자체에 카메라를 가져다 놓는 대신 사건의 앞뒤, 그리고 관객의 상상력, 그리고 그 시간의 형태를 이 감독은 어떻게 메꾸냐면 대화로 메꿉니다. 저는 참 그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대화가 결국은 줄거리고 플롯인 셈이죠. 대화 속에,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과 상상력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대화가 핵심인 영화가 보이우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타와 이렇게 비슷한 물줄기를 만든 미국 감독, 유럽 영화들이 많죠. 되게 시적인 감수성과 대사를 지워버리고 그들의 몸짓과 음악 혹은 그 공간의 기운을 잘 활용하는 감독들도 많은데, 이 링클레이터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인물들의 대사, 그 자신의 대사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캐릭터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주장하는 바를 갖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감독이 바로 링클레이터 감독이고, 이 보이우드의 영화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간들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갖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앞으로 나가려면 누군가의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12년 동안 13년 동안의 기록 안에서 결국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무수히 만나는 사람들이 다 연기처럼 사라지죠. 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헤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 눈앞에 없기 때문에 각자의 몫으로 나아갑니다. 그 각자의 몫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고, 그리고 사건들이 있고, 자신의 배열로 이야기를 맞추는 형태가 보이우드인데요. 저는 그 배열과 조합, 상처를 통해서 결국 인간이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의 동력으로 이끈다는 그 명제를 이 보이우드가 아주 정확하게 영화를 핵심적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민병훈 감독의 영화 터치, 영화 보이우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순간들이 쌓여 하나의 거대한 콜라주를 이룬 영화 보이우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가적 야심의 발로이자 그간 추구해왔던 영화 세계의 집대성이라 할 만합니다.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순간들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폭력, 술주정, 그로 인해 이사간 동네에서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소년, 피곤한 일상 같은 굵직하고 뚜렷한 사건 장면이 빠지고 대신 소문이나 후일담이 그 자리를 메우죠. 이 영화가 전진하는 힘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반면 아이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은 아버지 안에서, 그리고 가족들 안에서 멋쩍은 농담을 이유로 서로에게 불신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다시 그 불신을 통해서 화합을 이룹니다. 그 화합의 동력은 성장이라는 데 있습니다. 보이우드는 평범한 성장 영화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영화 안에서 긴밀히 서로 연결되어, 그리고 서로
자신을 마주하고 마주보면서 대화를 통해 그들은 유연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굳이 시간의 경력을 알릴 필요 없이 배우들의 얼굴만으로도 드러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의 선처럼 매우 일차적이긴 하지만 현실에 대한 인식을 머릿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이우드 영화의 매력이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카메라가 잡아낸 시간을 넘어 주인공의 경험과 기억을 거친 후 결국 우리들이 다시 이 영화를 보게 되는 것, 스크린과 나와 마주하는 사이 이 영화의 12년은 흐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할 것도 없이 삶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아무도 알 수 없죠. 서사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혹은 미래의 시점에서 지금 이 순간을 해석하곤 합니다. 때론 너무 많이 아는 게 문제이기도 하죠. 이야기라는 평행 세계의 감각을 거꾸로 현실 영역까지 가져와 버리죠. 그 순간 우리들은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상상력과 연결되어야 되는 관계성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시간들을 주워 담는 것, 시간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고 시간들을 통해 나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성장, 우리들의 성장까지도 함께 보는 영화가 바로 보이우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민병훈 감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